자, 연고남. 연고남의 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연고남이다 보니까 연애에 대한 질문인데요. 연애 상대를 고를 때 이제 직업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사람이 더 중요한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 얘기 하나마나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한데 그걸 한 가지로만 보지 말고 복합적으로 보면 좋겠어요. 항상 인생은 영양도 복합 바이타민 있잖아, 그죠? 비타민 C가 네. 좋아요, 비타민 복합. A가 좋아요. 그런 복합. 얘기는 제가 볼 때 좀 맞지 않고요. 복합 바이타민이 좋은 것처럼 직업은 영원하지 않아요. 직업은 생애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또 뭘 해도 먹고 사는 건 뭐 사실은 우리나라 형편에 큰 욕심만 안 내면 내가 볼 때 사는 데는 별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굉장히 같이 살아야 되고 끝없이 살아야 되고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목사로서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보통 결혼 그다음에 이혼 재혼 그 이해는 됐는데 졸혼이라는 게 생겼어요. 졸혼 그 네. 뭐냐 그랬더니 네, 신조어가 생겼죠. 졸업하잖아요. 결혼 졸업.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질렸다는 거예요. 부부가 오래 살면서. 그러니까 이혼할 수는 없고 그냥 졸혼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처음 들었는데 계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 옛날에는 결혼 20에 30에 하면 40년 길어도 50년 살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20, 30에 결혼하면 거의 60년, 70년 가까이 살아야 돼요. 부부가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질리니까 이제는 그냥 부부지만 따로 살자. 그냥 졸업하자. 그렇다고 보면 직업 때문에 졸업하는 게 아니고 관계 때문에 졸업하는 거니까 직업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관계냐? 그거 잘 경험이 없으니까 굉장히 막 이게 고르고 막 그러는데 어떤 좋은 여자가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좋은 남자가 모두에게 좋은 남자는 아니에요. 네. 맞아야 좋은 남자. 맞아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여자가 좋다. 그게 참.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내가 모든 여자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막 여자만 보면 좋아요. 그런 남자는 좀 돌봐줘야 됩니다. 보호자가 필요해요. 단체 미팅을 이렇게 해보면 막 있어도 탁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내 마음에 들어왔던 여자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놓치면 안 될 여자였었는데 내가 몰라본 거예요. 몰라본 거예요. 이 초파리 그 파리 새끼같이 조그마한 초파리가 그렇게 막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막 연기처럼 막 날아다니는 그 초파리도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대요. 그것도 전부 짝짓기를 하는데 그냥 짝을 짓는 게 아니고 수컷이 암컷이 마음에 들면 방향과 각도를 맞춰서 날갯짓을 막 한대요. 그때 암컷이 마음에 들면 대주고 안 들면 돌려버린대요. 놀라워라. 초파리도 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맞는 사랑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왜 맞는 사랑이 없겠어요. 적어도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들어왔던 여자가 있다면 그게 잘 키워가고 잘 이루어가야 할 그건 사랑이었다. 아마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다만 용기가 내가 좋다고 표현을 못하고 정말 더 교제를 나가지 못하고 환경 때문에 그랬지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람이 있어서 이 노래 불러서 그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응답입니다. 그냥 무슨 노래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부인입니다 그게. 이미 그게 내 부인이었었어요. 내가 놓친 거죠. 왜냐하면 동그라미를 그리면 동그라미를 그려야지 그 사람 얼굴 그린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미 마음이 왔었는데 내가 실천을 못한 거거든요. 그게 다 지금까지 놓쳤던 여자입니다. 연애가 고픈 남자, 연고남의 질문을 보면 직업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라고 했는데 일단 사람이 중요한데 끌림이 있는 사람을 택하라는 말씀이고 지금 맞벌이를 원하잖아요. 직업이 중요할까요? 맞벌이가 기본 전제에 깔려 있어, 그렇죠? 외벌이는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을 먼저 어떤 타입이 끌렸어요 동안에?
귀여운 여자를 좋아합니다. 귀여운 여자, 네, 큐티한 여자, 네, 큐티한 따님을 갖고 계신 분, 네, 네, 손녀 따님을 갖고 계신 분, 네, 아주 좋아 보이는 연구남 얼굴이 빨개졌어요. 마음이 저렇게 순수하고, 네, 멋진 청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저는 제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제 아이들이 어려서는 저를 엄청 잘 따랐거든요. 근데 커가면서 점점 대화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뭘 물어보면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저랑 얘기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는지 목사님, 저자님 경험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자녀 나이가 어떻게 되죠? 연령대가? 21, 20 그렇습니다. 따님인가요? 네, 따님이에요. 딸이 21. 예.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감공이 날아오고 있어요. 이거 봐. 왜 그러냐면 거의 아빠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고요. 그 과정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나도 되돌렸으면 어렵고 아빠하고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애인하고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선배하고 얘기할 때가 있고 그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얘기 안 해도 지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필요하고 그럴 때 얘기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너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건 아마 걔는 굉장히 좀 이렇게 싫어할 것 같아. 내가 느낄 때. 그건 지금 아빠의 딸을 향한 짝사랑 같은데 갈수록 사람 따라 다르지만 아마 뭐랄까 이게 좀 걔도 갈수록 아마 더 얘기하고 싶지 않을 확률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딸하고는 그냥 딸에 맞는 그런 정도로 내 욕심을 좀 비웠으면 좋겠고 나도 또 내가 얘기할 사람. 근데 이게 뭐 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부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부도 나이 들면 자꾸 그 여자들이 남자하고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성향이 좀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좋은 아빠 되고 싶어 하고 좋은 네. 남편 되고 싶어. 세심하신 분 그렇지. 같아요. 이런 네. 훌륭한 네. 마음 가진 남자 흔치 않거든요. 네네. 그냥 왜냐면 매개 살리면 좋은 아빠지 뭘 더 바래냐 그러는데 그렇게 섬세한 그거는 여성 같은 남자 같은데 아마 모르는 애도 이러면 반대로 여자분은 좀 남자 같은 여자일 거예요. 어떤가요? 모르기는 해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다가오면 아내가 와줘야 되는데 아유 왜 그래 남자나 돼가지고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가는 내 스스로의 또 내 나름도 그러니까 접근을 이게 친구가 됐건 아니면 뭐 내 운동이 취미생활이 됐건 이래서 나도 내 스스로를 풀어가야지 안 되는 자꾸 도망가는 딸한테 계속 뒤쫓아가다 보면 그거는 딸을 위한다는 건 내 욕심일 뿐이고 그 딸에게는 아마 귀찮고 아니야 그냥 가볍게 아빠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아빠는 너하고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도 얘기하고 제가 필요할 때 이렇게 찾아오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비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저기서 어떤 애가 박수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쟤도 지금 아빠가 계속 접근해 오는 것이 지금 귀찮게 느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한테 저 얘기 좀 해주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딸이 그렇게 좀 거리 있게 하다가 갑자기 상냥하게 올 때는 용돈이 필요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저자님한테 공감공을 던져드리고 싶은데 우리 섬세남 아빠는 조금 마음이 조금 슬플 것 같아요, 그죠? 따님이랑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대화 좀 많이 나누고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네 이야기 안 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서두를 꺼내서 근데 그런 시간도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나가고 나면 또 네 어떤 요청이나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이 말 걸어올 때는 어디 태워다 달라, 뭐 사다 달라 그런 거 그쵸. 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아이들에게 조금 자유를 네. 주기도 하겠습니다. 문제는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딸이 필요할 때 필요한 아빠가 되어주는 역할. 그때는 친절하게. 네. 그러면 딸과 더 긴밀한 소통이 아주 좋아하는데. 저 딸의 지금 현 주소예요. 아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해주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침공하지 못한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네. 정도로 사춘기의 고충을 겪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거든요. 근데 저도 곧 경험할 텐데 저자님들은 사춘기 자녀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저는 교회를 좀 일찍부터 다녔고요. 보기보다 일찍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아주 그냥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부모가 나를 지도해주고 돌봐줄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 우리 때만 해도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컸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키운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키운 것이 굉장히 유익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사춘기가 오고 그런 고민 속에 빨리 사춘기 들어가기 전에 계속에 은혜 받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제가 성경을 계속 보더라고요. 하루에 30장씩 보고 그다음에 공감 폭발. 그 성경 구절을 4구절씩 외우더라고요. 그때 여자가 생겼어요. 제가 은혜 속에. 여자가 생겼는데 달리 생긴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난 이제 남자니까 안 믿는지만 믿어도 핍박은 있어도 남자니 잘 이겼는데 그 여자는 교회를 다니는데 집에서 엄청 핍박이 심한데 고등학생 때 와가지고 막 엄마가 머리끄댕이 끌고 막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학생들 보는 데서. 그러면 다음 주에 안 와야 되는데 또 오는 거예요. 막 계속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딱한 거예요. 좀 불쌍하다. 여자가 딱하다. 그래서 딱하다. 좀 잘해줘야 되겠다. 좀 불쌍하다. 이렇게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자꾸 잘해주다 보니까 너무 잘해주셨군요. 주변에 소문이 나더라고. 둘이 이렇게 친하다고. 그것도 깨달았어. 이게 보는 데서 만날 일이 아니다. 이게 안 보는 데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안 보는 데서 만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더만 이제 거기서. 근데 그 교제를 쭉 해가면서 지금 10번을 생각해봐도 그게 아름다웠던 게 보통 청소년들 교제할 때 얼마나 문란할 수도 있을 텐데 몇 가지 재미있는 게 성경을 30장 읽고 제일 좋은 구절 2개를 내가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도 2개를 뽑아요. 갖고 매일 저녁 2개씩 4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성경을 4구절씩 암송해 가는 거. 두 번째, 은혜롭네요. 두 번째 이 학기 말이 되면 거의 학교는 시험이 똑같잖아요. 시험이.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딱 보면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 성적표를 딱 대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한테 밥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애할 때니까 이게 교제할 때니까 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활이나 모든 면에 더 신경 쓰고 그걸 누가 그렇게 지도해서 그런 교제를 하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아가면서 자라게 하는 게 엄마 아빠가 개입해서 애를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보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날 보고 뭐 공부해서 뭐 선생님 되라 이렇게 월급쟁이에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아버지 가르침대로 따랐으면 나는 지금 그냥 뭐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그때 그 당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거의 다 정년했어요 지금. 근데 저는 지금도 일하고 있잖아요.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고 TV에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동문 중에 TV 나온 사람 나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가 TV 나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제가 해낸 거예요. 그러나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은혜 받게 해놓는 데까지 부모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잘 지도하게 잘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사춘기 오기 전에 은혜 받게 해놓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공감 좋아요. 네, 아주 폭발합니다. 네. 교제는 은혜롭게. 좋습니다. 자, 연애가 고픈 남자 연고남의 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이번엔 연애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네. 그냥 질문인데요. 네. 요즘 이제 제가 대전에서 버스를 타면은 이제 버스 기사 아저씨들이 뭐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막 밟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보면은 요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짜증 분노가 이제 가득한 것 같아요. 감정들이 좀 항상 목사님을 보시면 항상 유쾌하시고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시는데 목사님만의 그 불쾌한 감정을 이렇게 긍정적이고 그런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으신지. 그러게요. 분명 스트레스도 있으실 텐데 항상 긍정, 스마일. 네.
그 제가 요새 또 이제 계속 깨닫는 게 어떤 한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건은 제가 볼 때 10밖에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건을 보는 관점이 90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 사안이 90이고 보는 관점이 10이 아니고 사안은 10이고 보는 관점이 90이다. 말 바꾸면 좋게 보는 눈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도 좋게 보는 눈은, 왜냐하면 사건은 10밖에 안 되니까. 예. 성경, 나는 목사이고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바울이 감옥을 가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지.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대번에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감옥에 넣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요셉이 감옥을 가잖아요. 요셉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얼마나 원망해요. 그런데 그 원망한다 그 말은 화낼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원망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감옥은 10이고 그걸 보는 관점은 90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가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감옥에서 총리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사실, 사건, 이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걸 긍정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화낼 사안조차도 좋게 보면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게 거의 나름 잘 살아왔는데 거기에 딱 문제가 생긴 곳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한테 잘 참던 화를 유독 못 참는 내가 아내들하고 안 해. 왜냐하면 아내한테는 잘 안 참아지더라고. 뭔가 이게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면 어딘가는 빠져나가야잖아요. 한없이 담으면 터지잖아요. 그 빠져나가는 유일한 곳이 어딘가 봤더니 아내예요. 그래서 짜증을 좀 냈었는데 세월이 쭉 지나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것도 후회가 되더라. 왜? 그냥 말로 해도 다 될 걸 왜 화를 냈을까? 지금 요즘에 시대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대한항공 사건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과 얘기하다가 화난다고 물을 찌그렸다. 아마 옛날 일로 비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인 수도 있거든요. 물만 찌그렸겠습니까? 별별 짓을 다 할 수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하, 이제 화를 내거나 그런 식으로 일을 해결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말로 해도 될 거를 왜 굳이 그랬던가. 말로 해도 다 알아듣는 것을 그러면 이렇게 항의하겠죠. 말로 해서 안 들으면요. 그러면 난 다시 물을게요. 화내면 듣습니까? 말로 해서 안 들으면 화내면 듣냐고요. 안 듣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도 바뀌었고 그래서 뭐든지 대화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화내지도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하듯이 네. 공간공이 네 이렇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네 말로.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늘 긍정의 행복 에너지를 전해준 데는 또 사모님의 희생이 있었네요. 우리 사모님한테 감사드리는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가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중에서 이런 또 기구가 있어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나의 몫이다라는 글귀가 있는데요. 지금 하신 말씀이 관점이 네 90이라는 말씀 똑같은 맥락으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천국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지옥이다. 네, 천국을 만드는 일도 지옥을 만드는 일도 참 간단하다라고 했던 김구 선생 글귀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고맙습니다. 관점의 차이로 극복이 쉬워지겠네요. 그렇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얘기 참 요즘 많이 듣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좀 더 성숙한 네, 자신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